자, 이제 오늘부터 사람의 유전을, 야, 시끄러, 이 새끼들, 시끄러. 사람의 유전을 처음부터 다시 할 건데, 무슨, 난 생명과학 시간만 되면은 무슨 돗대기 시장이요. 여기 뭐 너네 만나려고 오는 그 만남의 장소 아니야. 공부하러 온 데야. 만나러 온 데 아니야. 좀 공부하러 온다 생각 좀 잘합시다. 자, 사람의 유전은 내가 저번 시간에 뭘 먼저 얘기했냐면, 멘델이라는 과학자가 유전을 얘기를 처음으로 해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걸로 실험을 했다 그랬냐? 완두콩으로 실험을 했는데, 사람의 유전을 얘기할 때 유전학이라는 걸 처음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멘델을 유전학의 아버지라고 해요. 그 완두로 실험했을 때 사람으로 실험했을 때와는 다르게 장점들이 굉장히 많았지. 완두로 실험하면 장점이 뭐였냐?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만 잠깐만 다시 할게. 완두로 실험했을 때랑 사람으로 이제 유전학을 연구했을 때랑 차이점, 얘의 엄청난 장점들이 얘에게는 완벽한 단점으로 바뀌어요. 완두로 실험했을 때 장점이 뭐 있었어? 일단 자손의 수가 많습니다. 자손의 수가 많아야 그만큼 더 확률적으로 데이터를 내기에 통계적으로 유리해요. 사람은 자손의 수가 전혀 많지 않죠. 그 다음에 또 어떤 특징들이 있었어? 야, 요게 이제 좀 중요한 거야. 대립 형질이 뚜렷하다. 대립 형질이 뚜렷하다는 뜻이 뭐였니? 완두는 주름진 완두, 아니면 둥근 완두, 아니면 모양으로 본다면 그거고, 색깔이 뭐 황색 완두, 아니면 녹색 완두, 이거밖에 안 나온댔잖아. 근데 사람은 내가 저번 시간에도 내가 얘기했지, 나를 보고 오씨 과학준 씨가 존나 잘생겼어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가, 그렇지, 어떤 쓰레기가 비웃었어 지금. 그냥 아무튼 이렇게 얘기하는 애가 아무리 그래도 전 지구상에 한 명은 있겠지. 누구? 우리 엄마는 그렇게 생각하겠지. 근데 대부분은 아니란 말이야. 누구는 기준점이 애매모호하다고. 그래서 얘를 우리는 대립형질이 뚜렷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완두는 둥근 거랑 주름진 거랑 교배시켜가지고 둥근 거 몇 개, 주름진 거 몇 개, 확률이 딱 나와. 왜? 둥글면서 주름진 건 없어요. 둥글거나 주름지거나야. 근데 사람은 누군가 봤을 때 존나 잘생겼는데? 걔 이쁜데? 이렇게 얘기해도 또 누군가는 뭐야 쟤 병신인데 이렇게도 얘기하잖아. 대립형질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다. 세 번째 또 뭐 어떤 특징이 있었니? 세대 간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세대 간에, 즉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의 간격이 굉장히 짧아요. 그러면 이 완두가 자손을 낳고 이 완두가 자손을 낳고 이 완두가 자손을 낳았을 때 아래로 내려가는 걸 우리는 유전되어진다 라고 하는 면, 이 유전의 형질을 알기가 굉장히 편하거든. 얘는 완전 반대로 세대 간의 간격도 길어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또 뭐 있었어? 인위적인 교배도 가능을 하다? 이건 불가능이다 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특성이 사람을 유전을 연구하기에는 너무나 빡세. 그래서 사람의 유전은 지금부터 네가 애를 낳고 너가 또 그 다음에 애를 낳고 네가 또 그 다음에 애를 이건 연구가 안 돼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 그래서 사람의 유전을 연구할 때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뭐였니? 그 첫 번째가 쌍둥이를 연구한다 라고 얘기를 했을 거고,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알면 돼. 두 번째가 가계도 분석을 한다. 이래서 우리는 가계도 분석을 중점적으로 요거 지금 오늘부터 많이 다룰 겁니다. 자, 그럼 가계도 분석할 때 내가 몇 가지 팁을 줬는데 이건 좀 이따가 한 번에 할 거고, 이제 원리를 좀 여러 가지 볼게. 사람의 유전은 일단 유전 형질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첫 번째 상념색체에 의해서 유전이 될 수도 있고 성념색체에 의해서도 유전이 될 수 있어요. 자,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게 상념색체에 의해서 유전이 된다. 그러면 남자다, 여자가 상념색체를 다 똑같이 갖고 있냐, 다르게 갖고 있냐? 다 똑같이 갖고 있죠, 상념색체는. 자, 인간이라고 하면은,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2N이 46개의 염색체 조합을 가져.
단 뭐 돌연변이가 있으면 좀 달라지겠지만 우리 사람의 유전이 다 끝나면 아마 내가 다음 시간까지 사람의 유전을 계속 할 거고 다다음 시간 정도가 되면은 또 다음 시간에 할 때도 있네. 아무튼 한 2, 3주 정도 뒤에 돌연변이를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없다는 가정을 하면은 인간의 염색체는 다 2N이 46개야. 요 중에 이제 상염색체가 몇 개 있고 성염색체가 몇 개 있었어? 요게 있고 얘가 2개 있죠. 그래서 상염색체에 의해서 유전이 될 경우에는 남자든 여자든 동일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유전이 될 경우에는 유전병이든 뭐 유전인자든 간에 성별에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유전적인 요소 중에 성별에 영향을 안 받고 상염색체로 유전되는 게 뭐 있을까? 제일 대표적인 거 아무거나 불러. 제일 대표적인 거. 방어작용할 때도 배웠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혈액형이죠. 혈액형 또한 엄마가 한 개, 아빠가 한 개, 그거 준 걸로 내가 혈액형 결정되는 거야. 근데 남자는 뭐 B형이 많아? 여자는 뭐 A형이 많아? 그런 거 어딨어. 성별에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상염색체 유전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뭐가 있냐. 첫 번째 혈액형을 했고 제일 많이 나온 거 몇 개만 얘기할게. 첫 번째 혈액형 됐고 두 번째 귓볼. 귓불이라고 하더라고. 귓볼이 아니라 귓불이 뭐야? 귓볼 요거. 이게 분리형인 사람이 있고 부착형인 사람이 있어요. 귓볼을 보시면 여기도 아마 있을 거야. 분리형이라는 사람은 귀가 이렇게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 요거 요렇게 들어와. 이렇게 생긴 귀야. 분리형이. 근데 부착형 귀가 이렇게 생겼어. 여기 붙어버린 거야 요게. 여기가 지금 뭐 너네들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봐봐. 여기가 붙어있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나도 분리형이야. 붙어있는 사람은 여기가 일자 쫙 가버려. 이걸 부착형이라고 합니다. 이 부착형 이거 누구가 이거 보는 사람 있냐? 너네 옆에 있는 사람은 아무나 친구 다 봐봐. 이런 사람이 드물어. 왜 그럴까? 요게 열성으로 유전이 되거든. 요게 우성으로 유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귓불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도인 줄 아냐? 쌍꺼풀. 쌍꺼풀도 유전이 되는데 남자가 쌍꺼풀이 더 없고 여자가 더 많아? 지금 우리나라 보면 여자가 좀 더 많은 것 같아. 이유는 얘기하지 않겠어. 자, 아무튼 쌍꺼풀도 원래는 남자와 여자의 성별에 차이가 없어요. 근데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 일단 쌍꺼풀이 우리나라 사람들 기준 봐봐. 없는 사람이 많냐? 있는 사람이 많냐? 있는 사람이 많았으면 누가 그렇게 쌍꺼풀을 만들려고 시도를 많이 하겠냐고.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쌍꺼풀이 있는 게 어떤 유전이 되고 없는 게 어떤 유전이 되는 줄 아냐? 있는 게 우성이에요. 이게 좀 특이한 거거든. 아니 쌤, 우성으로 유전되면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해. 근데 쌍꺼풀이 있는 사람 자체가 드물어요. 그래서 우성으로 유전돼도 잘 안 나와. 잘 안 나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 뭐 혈액형도 있고 귓불도 있고 이마선도 있어. 이마선. 이마의 선이 일자 이마냐 아니면 남자 같은 경우가 M자 이마가 이렇게 많이 있죠. 니들은 아직까지 발현이 안 된 거야. 니네가 이제 내 나이 딱 먹어보면은 그때 과학적 얘기를 잘 들었어야 되는데 관리를 잘 하셔야 돼. 특히 뭐 여자들은 그게 그 머리가 빠지는 유전자가 많이 없어요. 유전은 일자냐 M자냐가 있는 거지만 남자의 경우에는 이제 호르몬 때문에 호르몬의 영향 때문에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들어간다. 조심하라 그랬어. 여기에 굉장히 우리나라 여성도 있겠지만 남성 탈모인이 평균적으로 40세 기준에서 50%가 넘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한 명은 심각해진다는 거지. 아무튼 요런 게 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상염색체에 의해서 유전이 되는 경우라고 하고 성별에 영향을 안 받습니다. 결국 남자가 더 많이 나오니 여자가 많이 나오니 그런 게 없어요. 대신 이거부터는 좀 달라. 자, 그래서 성염색체는 분류를 잘해야 돼. 우리들이 알고 있는 성염색체가 몇 종류가 있니? 두 종류 있죠? X염색체에 의해서 유전이 될 경우도 있고
Y 염색체에 의해서 유전이 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X 염색체에 의해서 유전이 되는 이러한 경우를 반성 유전이라고 합니다. 이거 외워야 된다. 그 다음에 Y 염색체에 의해서 유전이 되는 경우를 한성 유전이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X 염색체에 의해서 유전되는 가장 대표적인 병이 하나 있어.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어. 뭐? 요게 생명이에요. 자, 내가 얘기를 했지만 뭐 우리 사운드가 안 들어가서 다 날라갔기 때문에 다시 합니다. 생명은 X 염색체에서 유전이 되면서 어떤 유전이 된다라고 하냐면 열성으로 유전이 돼요. 자, 이거면은 의미가 뭐냐면은 남자는 X가 하나 있어. 근데 여성은 X가 2개 있어. 그럼 잘 봐봐. 남자는 요 X 염색체 하나만 생명 유전자가 있어도 생명이 나와 안 나와? 나옵니다.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 있으면 생명이고 없으면 생명이 아닌 거야. 근데 여자는 이게 하나 있대. 생명이 돼야 안 돼? 열성으로 유전된다는 거는 이렇게 있을 때만 생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은 남자랑 여자 중에 누구에게 생명이 더 많이 나올까? 남자에서 훨씬 많이 나와요. 왜냐? 남자는 하나 있으면 무조건 나와야 되는데 여자는 하나 있어도 정상이 하나 있다면 생명이 안 나오거든. 실제로 남녀 성별의 비율 차이가 생겨요. 이렇게 되면 무조건 성염색체 유전이에요. 내가 좀 이따가 우리 저번 시간 마지막에 가계도 한 개 준 다음에 무슨 뭐 엄마랑 아빠 찾고 뭐 애들이랑 찾고 그거 말고 유형이 한 개 더 있어. DNA 상대량으로 구하는 문제 유형이 나와. 이게 좀 어렵다. 대신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내가 얘기한 것만 기억해. 성염색체 유전은 반드시 남녀 성별 비율의 차이가 있어요. 오케이? 성염색체 유전이면 얘든 성별 차이가 있어. 자, 그 다음 X염색체에 유전되는 가장 대표적인 게 한 개 더 있어. 요게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를 했나 모르겠다. 혈우병이라는 거. 얘도 열성으로 유전되긴 해. 네, 혈우병이 뭔 줄 아니? 피가 안 멈추는 병이야. 이거 내가 뭐 통합과 갈 때 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내 초딩 때 안 좋은 그 습관이 있다 그랬지. 기억나시나? 어떤 그 안 좋은 그게 있었어. 예, 기억 안 해. 나 항상 뒷주머니에 가위를 갖고 다녔어. 그래서 여자들이 그때 막 고무줄 하고 있단 말이야, 진짜로. 그게 왜 이렇게 난 보기가 싫은지 모르겠는데 그냥 고무줄 하고 있으면은 뭐야? 확 바로 잘라버려. 그러면 이제 애들이 미친놈. 그리고 난 그냥 튀는 거지. 왜 그런지 나도 이해가 안 돼. 진짜. 왜 그랬을까? 지금 오면은 미친놈이야. 그냥 하고 있으면 그냥 끊어버렸어, 그냥. 그리고 그냥 갔어. 이해가 안 돼. 지금 나도 예전의 삶을 뒤돌아보면은 미친놈과 또라이가 중복된 이 사람이야. 아무튼 이거를 내가 이제 잘랐는데 한 번은 잘랐어. 근데 그 여자애가 막 존나 막 엄청나게 하고 있었는데 잘라버리니까 걔가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졌단 말이야. 넘어졌는데 그 옆에 조금 난간 같은 게 뾰족한 데가 있어가지고 딱 찔린 거야. 그래서 약간 찢어졌어. 피가 이렇게 좀 나는 거야. 그래서 난 피를 본 적은 없는데 피를 보니까 내가 뭔가 잘못했나 보다. 그래서 야 미안하다. 내가 그때 초6인가 초5인가 그랬던 것 같아. 초5. 야 미안해니까 얘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 그러니 이러는 거야. 뭐야? 내가 잘못하긴 했지만 갑자기 막 발광을 하는 거야, 진짜. 그러더니 오 하더니 교무실로 막 뛰어가. 그래서 속으로 뭐라는 생각이냐? 난 선생님한테 뒤졌다. 야, 이 사태를 어떻게 할까? 이 얘가 피가 나가지고 내가 할 수 없는 교무실 가버렸잖아. 그래가지고 난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하지? 선생님이 뭐라 하면은 난 뭐라 할까? 그런 걸 막 생각하고 있는데 한 10분 있다 앰뷸런스가 오는 거야. 그걸 난 속으로는 뭔 생각이냐면은 이건 좀 망했다. 얘 보니까 거의 재벌집 딸내미다. 그래서 찢어졌으니까 앰뷸런스가 오네. 야, 씨, 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데 이제 갑자기 저 교무실에서 진짜 소리가 나. 이 학교에 갔어! 바로 튀었어. 그리고 학교를 다시 가지 않았어. 그날. 다음날 갔어. 그러니까 화가 좀 누그러졌더라고, 선생이. 너 나와! 그래가지고. 근데 뭐 이제 그 정도로 부모님 모시고 가.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아무튼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걔가 혈우병이 있었어. 그래서 그게 찢어지면 혈액이 안 멈춰요. 혈우병은 혈소판이 결여된 선천적 유전병이에요.
혈소판의 역할이 뭐니? 피를 그럼 왜 응고될까? 공기 중에 혈액이 노출되는 순간에 혈소판이 응착작용해요. 그래서 공기 중에 산소랑 혈소판이 결합을 해버려. 그래서 그게 굳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굳는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게 뭐야? 피딱지예요, 그게. 그 피딱지 떼면 또 피나잖아. 피딱지 떼면 또 피나고. 왜 계속 떼? 떼고 싶으니까. 뭐 이런 거 아니야? 아무튼 간에. 그래서 내가 나중에 알게 된 게, 야, 절대로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 다음부터, 과일을 안 갖고 다녔어. 하고 있으면은, 하면은 난 망해. 나 진짜 맞아. 그래서 안 했어. 얘도, 자, 혈우병도 열성 유전됩니다. 자,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이 반성 유전에 들어가고, 한성 유전도 하나가 있어. 시험에 나오는 건. 거의 나오지는 않아요. 한성 유전에 들어가는 유전병이 뭐인 줄 아냐? 귓속털 과다증이 있어요. 자, 이거는 말 그대로야. Y 염색체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발현될 수 있는 유전병이에요. 즉, 남자만 걸려요. 남자만 걸려. 근데 실제로 내가 이거를 거의 본 적이 없었거든? 내가 여기 하고 나서 처음 봤어. 애들이 아니라 선생님한테. 너네 혹시 중3 때인가? 그때 곰쌤이라고 봤냐? 국곰쌤. 국어 선생님인데 곰쌤이야, 별명이. 니네 모르는구나. 아무튼 그 곰쌤이란 분이 있는데, 그 내가 말을 하다가, 뭐 얘기하다가 이렇게 뭐 가려고 하는데, 잠깐. 이거 보니까 귀에 털이 무성해. 귀 속에. 귀 속에 이렇게 털이 나 있는 거야. 실제 머리카락 같은 게. 여기 귀에. 그거 너무 신기한 거야. 그래서 귀에 털이 난 게 신기한 게 아니라, 난 이걸 아니까, 처음 본 거야, 내가. 그래서 이걸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선생님, 혹시 이 귀에, 제가 귀에 털이 좀 많습니다. 그러면 아버님이, 그런 것 같대. 근데 곰쌤이 그때 아들내미를 낳았거든. 그럼 아들은 좀 있으면 그렇게 될 겁니다. 왜? Y 염색체 있으면 당연히 그 집안은 다 걸려야 돼, 남자들은. 그지? 근데 내가 만약에 이제 친구들 중에 보니까 귀에 털이 존나 많아. 보니까 이혁준이 존나 많은 거야, 이게. 근데 야, 너 귀에 털, 나 이거다가. 그 집에 갔어. 근데 아빠가 귀에 털이 없어. 이거는 의심을 해야 되는 거지. 자, 결론이 뭐야?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야. 자, 아무튼 이런 것들이 Y의 유전이 됩니다. 자, 이 정도만 아시면 돼. 자, 이제 우리는 상염색체와 성염색체의 유전이 되는 경우. 자, 당연히 이건 잘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 너무 쉽거든. 그 집안에 남자들만 따라 올라가면 다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잘 안 나오고 이거 아니면 이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던 거, 가계도 조사할 때 제일 먼저는 뭐 갑툭튀 찾아라, 그런 거 얘기했는데 두 번째로 하라는 게 뭐였냐? 어디에 있는지를 가정해서 찾아라 했지. 첫 번째가 Y에 있다고 가정. 왜? 아닐 거니까.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상.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럼 엄마랑 아빠가 혈액형으로 한번 해볼게. 엄마가 A형, 아빠가 B형이에요. 그러면 내가 O형이 나올 수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있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를 가계도로 조사합니다. 자, 앞으로 가계도 그릴 땐 동그라미가 여자야, 네모가 남자야.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선을 이어주면은 엄마, 아빠고 여기에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녀가 아들내미랑 딸내미를 낳았다라고 칩시다. 그럼 딸내미도 낳고 아들내미도 낳았다. 자, 근데 이제 요렇게만 볼게. 엄마가 A형이야. 아빠가 B형이야. 근데 얘가 O형이 나왔어. 얘로 하지 말고 우리 집안을 해줄게. 내가 이거 했지. 자, 그러면 내 동생이 A형일 확률 몇 분의 몇일까? A형일 확률. 자,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퍼넷 스퀘어라고 합니다. 퍼넷 스퀘어가 너네가 중딩 때 완두콩 교배했던 거예요. 자, 봅니다. 퍼넷 스퀘어의 뜻은 뭐냐면은 엄마가 가질 수 있는 생식세포와 아빠가 가질 수 있는 생식세포를 X축과 Y축으로 써서 만나게 시키면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유전학의 방법이다. 자, 그러면 엄마랑 아빠가 정확하게 어떠한 생식세포를 주는지를 알아야 돼. 근데 엄마랑 아빠의 유전자형이 뭘까? 그걸 먼저 판단해야 된다고. 엄마가 유전자형이 뭐야? A형은 유전자형이 아니야. 내가 저저번 시간이네. 생명과학 개강했을 때 단어 얘기 다 했어. 유전자형은 뭐고 A형은 뭔데? A형이다. 이건 뭐야? 표현형이야. 겉으로 드러난 형질이에요. 그럼 유전자형이라는 게 뭐였어? 그 사람의 실제 유전자. 그럼 이 사람의 유전자형이 A일까? A5일까? 이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겁니다. A5예요. 그럼 아빠의 유전자형은 뭐야? B5죠? 자, 그러면 엄마가 갖을 수 있는 생식세포는 뭐 있어? A5의 유전자가 엄마가 2개 있어. 그럼 아들내미든 딸내미한테 뭘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둘 중에 하나만 주죠. 아무거나. 결론, 엄마가 가질 수 있는 생식세포의 유전자 조합은 A 아니면 O입니다. 이거 말고 뭐 있는데? 생식세포는 반드시 둘 중에 하나 있는 거야. 아빠가 자손에게 줄 수 있는 생식세포는 똑같아. 뭐 아니면 뭐? 이거를 만나게 시키면 돼요. 그럼 얘랑 얘가 만나면 여기죠? A, B형이 나오고, 얘랑 얘가 만나게 되면은 B5라는 유전자형을 갖게 되고, 얘랑 얘가 만나게 되니까 A5라는 유전자형을 갖게 되고, 이렇게 만나면은 O5가 되죠. 결론, 전체 4가지의 유전자형 중에서 모두 다 표현형이 다르죠. 그래서 어떤 혈액형이 나오든 확률적으로는 4분의 1입니다. 이렇게 일단 확률 계산할 수 있는 게 퍼네스케어인데, 이걸 드디어 니들이 중딩 때 배웠던 완두콩으로 실험을 해보겠다. 봐라. 드디어 나오는 거야, 완두콩이. 다시 한번. 자, 완두콩은 일단 모양과 색깔이 있댔지. 모양은 둥근 모양 아니면 주름진 모양. 색깔은 황색 완두 아니면 녹색 완두. 둘 중에 한 개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최초로 부모 세대 얘와 얘를 교배할 거야. 자, 근데 얘는 황색이고요. 얘는 녹색이에요. 그럼 얘네들의 표현형을 보면 황색의 둥근 완두고 얘는 녹색의 주름진 완두예요. 단 2가지의 부모 세대는 동형접합입니다. 자, 그럼 뜻이 뭐야? 둘 다 순종이라고 해도 되고 동형접합이라고 해도 되는데 유전자형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가 중딩 때 뭐로 배웠냐면은 라지 R, 라지 R, 라지 Y, 라지 Y 이거 배우지 않았니? 그지? R과 Y는 이제부터 한 개씩 결정을 해야 돼. 라지 R은 황색.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유전자형 스몰 R, 열성 유전자를 녹색이라고 해볼 거고, 라지 Y를 둥근 모양이라고 한다면 스몰 Y는 주름진 모양, 요렇게 할 거야. 자, 그러면 이거를 교배한 자손을 우리는 잡종 1대라고 합니다. 자손이라고 해도 되고 잡종 1대라고 해도 돼. 왜 잡종이 되냐? 섞이거든. 그러면 얘가 줄 수 있는 유전자형이 뭐 있어? 생식세포로. 생식세포로 줄 수 있는 거 우리가 배운 퍼네스케어를 대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얘가 줄 수 있는 생식세포는 뭐밖에 없는 거야? 라지 R과 라지 Y가 연계된 거밖에 못 주잖아요. 항상 생식세포를 줄 때는 대립 유전자 중에 하나만 주는 겁니다. 대립 유전자 중에 하나만 주는 거야. 근데 아무거나 와도 라지 R과 라지 Y밖에 못 와요. 여기도 마찬가지지. 스몰 R과 스몰 Y밖에 못 와. 그러면 얘들이 조합이 가능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자, 이제 나는 유전할 때 계속 그럴 거야. 라지 스몰 이거 라지 R, 라지 R, 라지 Y, 라지 Y 언제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앞으로는 대소라고 할 거야. 대문자면 대, 소문자면 소입니다. 대소, 대소 이거밖에 안 나오죠? 자손 1대는 100% 유전자형이 대소, 대소야. 근데 이 새끼의 표현형은 뭐야?
이런 걸 그러니까 잘 알아야 돼. 유전자형과 표현형은 다른 거예요. 표현형은 겉으로 진짜 표현된 형질이야. 그럼 얘는 표현형은 어떤 색의 어떤 모양이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뭐? 황색의 둥근 모양이지. 요리됩니다. 자, 얘를 자손 1세대라고 할 거예요. 자, 이걸 자가수분 시킬 거예요. 자가수분이란 건 뭐냐면은 얘와 유전자형이 동일한 새끼를 교배시키겠다는 거야. 그러면 얘가 대소를 갖고 있는 이 새끼를 교배할 경우에 이제부터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 이제부터를 우리는 퍼넷 스퀘어에 대입을 해볼 거라고. 자, 먼저 이 새끼가 가질 수 있는 생식세포 뭐 나오냐? 내가 아까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은 R에 대한 대립 유전자 중에 하나가 내려가. Y에 대한 대립 유전자 중에서도 하나가 내려가. 그러면 확률상 생식세포가 몇 가지 나와? 4가지 나오죠? 왜? 라지끼리 가질 수도 있고 라지 스몰, 대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둘 중에 하나니까. 아니면 소대도 될 거고 소도 되겠네. 그럼 소대 나오고 소 나오겠네. 근데 얘 말고 얘가 낼 수 있는 건 뭔데? 얘가 낼 수 있는 거 똑같죠? 그럼 똑같이 쓰는 거야. 대소 소 이거를 만나게 합니다. 자, 이 수업은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내가 이거 하는 거 제일 싫어해. 쓰기가 너무 짜증나거든. 대신 한 번은 써줘야 되기 때문에 한 번은 한다. 다 쓸 거야. 소. 자, 일단은 다 한번 써봅시다. 얘가 대소고 대소. 두 번째 이게 그니까 완전히 노가다란 말이야. 노가다. 제일 짜나 이거. 근데 너네들도 시험 볼 때 이걸 무조건 쓰라는 건 아니야. 쓰라는 건 아니지만 내가 쓰는 걸 보고 원리가 뭔지를 아셔야 돼. 어떻게 하면은 표현형이 몇 대 몇이고 유전자형이 몇 대 몇인지 요거를 알려면 집에 가서 너네들은 한번 꼭 써보세요. 와, 아직도 안 끝났어. 자, 일단은 지금 내가 쓰는 걸 다 보면 너네들은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어떤 모양의 어떤 색깔이 나올지 첫 번째 표현형의 비를 아셔야 돼. 자, 내가 아까 전에 뭐라고 했냐면은 라지 R이 하나라도 있으면 어떤 모양이 된댔어? R이 모양이었냐 색깔이었냐? 색깔 황색이에요. 황색. 근데 스몰 R이 있으면 얘가 녹색입니다. 라지 Y가 있으면 둥근 모양이고 스몰 Y가 있으면 주름진 모양이에요. 근데 왜 라지와 스몰로 쓸까? 굳이 라지로 쓰는 게 우성의 형질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생각 잘 해봐봐. 황색이 나오기 위해선 뭘 가지고 있으면 망고 땡이냐? 라지 R을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돼. 그런데 R에 대한 유전자는 2개잖아. 그럼 얘 다음에 오는 게 라지 R이어도 상관없고 스몰 R이어도 상관없다는 거지. 이걸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언더바로 표현할 거예요. 언더바는 여기에 대한 유전자는 관계없다. 이런 뜻이에요. 아무거나 와도. 자, 그럼 녹색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 녹색은 스몰 R이 나오면 되는데 문제가 R이 2개 있어야 돼. 무조건. 그럼 얘는 언더바 치면 되겠냐? 안 되죠. 이거밖에 안 됩니다. 녹색이 나오려면 스몰 R 조합만 가능이야. 자, 그 다음에 둥근 모양 나오려면 어떻게 하면 돼? 라지 Y가 우성의 형질이기 때문에 똑같아. 라지 Y가 하나만 있으면 아무거나 와도 둥근 모양이 나와요. 근데 주름진 모양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니? 스몰 Y 조합밖에는 안 되죠. 자, 이걸 토대로 표현형의 비를 구할 거다. 첫 번째, 황색의 둥근 완두. 두 번째, 녹색의 둥근 완두. 세 번째, 황색인데
주름진 완두. 네 번째 녹색이면서 주름진 완두가 몇 대 몇일까? 1대 3대 3대. 황둥이면 뭐만 있으면 돼? 황둥. 라지 R 있으면 된다며. 라지 Y 있으면 된다며. 그러면 몇 개야? 잘 봐. 얘는 어차피 R, Y가 다 있어. 이 줄은. 4개. 이 줄도 R, Y가 라지로 다 있어요. 이건 무조건 황색의 둥근 모양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얘 될 거고 또 뭐 있을까? 대각선 있죠. 오, 9개. 대소가 그대로 나와요. 그럼 몇 개야? 9개. 9개입니다. 9대 3대 3대. 그러면 녹색의 둥근 모양은 어떤 애야? 스몰 R, 라지 Y 조합이요. 그럼 스몰 R이니까 여기는 안 되는 거야. 스몰 R과 스몰 R이 조합이 되려면 이 구간밖에 안 돼요. 근데 녹색이 나오면서 둥근 모양이 나와야 돼. 그럼 라지 Y는 한 개 있어야 돼. 그럼 스몰 R은 여기 아예 없죠. 여기까지요. 없어. 근데 어디에 있어? 요거 세 마리 딱 나오네요. 네, 세 마리 나와. 얘는 스몰 R, 라지 Y가 나오는 애가 세 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황색의 주름진 모양이 나오려면은 라지 R은 있지만 스몰 Y 조합이죠. 그럼 여기 또 누구 있니? 너 있네. 또 세 개 나와요. 자, 그럼 녹색의 주름진 완두가 마지막 한 개 나옵니다. 요 새끼. 그럼 얘가 스몰 I가 하나. 이런 거 본 적이 있죠? 이거를 외우는 게 중학교 때 미션이었지. 이걸 외우면 또라이입니다. 이걸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쌤? 절대 외우는 게 아니야. 이게부터가 멘델의 유전 법칙 첫 번째입니다. 멘델의 유전 법칙 첫 번째가 우열의 법칙이에요. 우열의 법칙 뜻이 뭔데? 또 그럴래? 우성, 열성? 아, 맞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열의 법칙이 적용이 되려면 첫 번째, 이형접합성 유전자끼리 교배할 경우에 자손의 표현형의 비가 우성 대 열성이 3대 1이 나오더라. 이게 우열의 법칙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어. 여기서 봅시다. 우열의 법칙이 적용되려면 엄마와 아빠가 이형접합성 유전자를 가질 때 자손의 표현형의 비가 3대 1이 나온다고. 왜 그럴까? 똑같아. 퍼넷 스퀘어 그려. 얘는 생식세포로 조합 가능한 게 A, O. 얘도 A, O. 결합하면 A, O, O. 인데 라지 A를 하나라도 갖고 있으면 어떤 형으로 표현돼? 전체 개체수 4개 중에 우성의 형질이 나오는, 즉 표현되어지는 게 A로 나오는 확률이 3개고 스몰로 나오는, 열성으로 나오는 표현될 경우가 1이죠. 그럼 여기서 그대로 대입. 잘 봐라. 황색이랑 녹색은 누가 우성이고 누가 열성이야? 황색이 우성이고 녹색이 열성이지. 그럼 이렇게 이형접합성 유전자일 경우에 자, 황색이냐, 뭐야 이거? 황색이냐, 녹색이냐는 Y에 대해서 결정된다 그랬어? R에 대해서 결정된다 그랬어? R이 R. 라지 R이 있으면 황색. 스몰 R이 있으면 녹색. 근데 라지 R, 스몰 R, Y 빼. 얘랑 얘만 결합해봐. 그럼 황색 대 녹색이 나올 확률이 몇 대 몇이다? 3대 1이다. 이게 우열의 법칙이라고. 두 번째, 둥근 모양이랑 주름진 모양이 나올 확률. 둥근 모양이 라지 Y, 주름진 모양이 스몰 Y. 그럼 얘 몇 대 몇? 잘 봐.
황색의 둥근 거 나오고 싶어. 9죠. 황색의 주름진 3입니다. 녹색의 둥근 3이에요. 녹색의 주름진 이게 확률이야. 이걸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3대 1에서 끝나는 거예요. 맨델의 유전 법칙은 절대로 9대 3대 1, 3대 1 안 얘기해요. 3대 1만 얘기해요. 그러면요. 잘 들어. 이번엔 요거까지 간다. 황색의 둥근 완두에 키가 큰 완두였어. 근데 녹색의 주름지면서 키가 작은 완두야. 근데 교배를 해보니까 이거 동형접합성이었고 얘가 동형접합성이었다. 교배했더니 황색의 둥근 모양의 키가 큰 완두가 100% 나왔어. 뭔 뜻이야? 키 큰 게 키 작은 거에 비해서 우성이다 이거예요. 그럼 또다시 이걸 자가수분 시켜봐. 그럼 나오는 표현형이 몇 대 몇 나올까? 여기서 하나만 추가시키면 되잖아요. 키 큰 거랑 키 작은 거랑 3대 1이라고. 그러면 세 개가 다 나오려면 확률상 몇이라고? 요거잖아. 27대. 딴. 한 개 열성, 두 개 우성. 9대. 3대 1입니다. 오케이? 9대 3대 3대를 외우는 게 아니라고. 3대 1만 외우면 땡이야. 그럼 여기서 한 개 늘어나봐. 그럼 또 어떻게 해? 또 3대 1 하면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 수능에 뭐가 나오냐? 4가지 형질이 나와요. 지금처럼. 색깔, 모양, 키 큰 거, 작은 거.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한 개 아무거나 더 줘. 그럼 4개를 퍼넷 스퀘어로 맞춰봐. 못 맞춥니다. 어떻게 할 건데 이걸. 그래서 이건 중딩 내용에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배웁니다 이건. 그냥 우리가 아는 거는 우열의 법칙이 3대 1이다.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오케이? 여기 끝. 자, 그런데 두 번째 알아야 되는 게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야. 지금 내가 얘기를 한 건 무슨 비였어? 자, 중요한 게 이제 나온다. 표현형의 비야. 표현형의 비야. 자, 그럼 문제. 부모와 유전자형이 같은 완두일 확률은 몇 분의 몇이야? 난 지금 유전자형이라고 그랬어. 부모와 유전자형이 같을 확률. 그래서 이런 건 퍼넷 스퀘어를 그리는 게 제일 좋아요. 얘랑 똑같은 유전자 어디 있니? 대각선. 여기 있죠? 그러면 부모와 유전자형이 똑같을 확률이 몇 분의 몇이야? 4분의 1. 그렇게 얘기하면 절반이 맞아요. 절반은 틀렸어. 조건에 따라 다르다는 거야. 왜? 이렇게 문제를 줬다면 모든 자손의 경우에 부모와 유전자형이 같을 확률을 구하시오. 그럼 전체 중에 4개니까 4분의 1이 맞아요. 근데 황색의 둥근 모양이 나왔을 때 라는 가정이 붙었대요. 황색의 둥근 완두가 나왔을 때 부모와 유전자형까지 같을 확률이라고 한다면 범주가 좁혀진 겁니다. 자손이 아니야. 그럼 뭔데? 부모와 표현형이 같을 경우에 유전자형이 같을 확률 구하시오. 그럼 부모랑 표현형이 같으면 뭐야? 이 새끼만 보라는 거예요. 부모와 표현형이 같은 게 일단 전제 조건이에요. 거기서 유전자형까지 같을 확률을 구하시오야. 그러면 표현형이 같은 게 9마리 나온단 말이야. 9마리 중에 유전자형까지 같으려면 몇 개 나온다고? 그럼 확률이 9분의 4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주름지고 녹색 완두에서 유전자형과 표현형이 주름지고 녹색이야. 얘가 이형접합성일 확률은 얼마냐? 없어요. 이 새끼는 100% 동형접합밖에 안 나와.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만들 수가 있어. 이 생명과학의 첫 번째 짜증남. 전제 조건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전제 조건이 뭐일 경우 뭐를 구하시오. 자, 아까 전에 했던 혈액형도 똑같다. 혈액형 다시 한번 볼게. 엄마가 A5형, 아빠도 A5형. 나올 확률은 A형 대 O형이 몇 대 몇? 3대 1. 근데 부모와 유전자형이 같은 자손이 나올 확률은 몇 분의 몇이야? 부모와 유전자형이 같은 자손이 나올 확률 2분의 1이에요. 근데 A형일 경우 부모와 유전자형까지 같을 확률은 3분의 2죠. 부모와 유전자형이 같을 확률 대신 A형이 나왔을 때 A형 3개 중에 2개가 나온다. 전제 조건이 중요해. 마지막 부모와 A형이 나왔을 때 부모와 유전자형이 같은 아들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 몇 분의 몇? 내 얘기 잘 들어야 된댔어. A형이 나왔을 때 부모와 유전자형이 같은 아들이 나올 확률. 우리가 A형이 나왔을 때 부모와 유전자형까지 같을 확률이 몇 분의 몇이었어? 3분의 2. 근데 이거면서 아들까지 나와야 된다는 거야. 3분의 1입니다. 3분의 1이야. 근데 내게 잘 들어. 여기사에서 태어난 아들이 부모와 유전자형까지 같을 확률. A형이면서 부모와 유전자형까지 같을 확률. 뭐예요, 쌤? 똑같잖아요. 똑같지 않아. 지금 내가 얘기한 거 잘 들어.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첫 번째 문제. 부모에서 태어난 자손 중에 A형이 나오는 애들 중에 부모와 유전자형까지 같은 아들이 나올 확률 3분의 1입니다. 지금 내가 계산한 거. 근데 두 번째 얘기한 건 이거야. 이 부모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때 A형일 경우 부모와 유전자형까지 같을 확률. 그럼 어때? 답이 달라져. 답은 3분의 2입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야. 어떤 게? 4분의 3. 언어적 능력치가 중요한 거야. 자, 내가 첫 번째 얘기한 건 뭐냐면 자손이 태어날 때 A형이면서 아들까지 나와야 돼. 근데 두 번째 전제 조건은 뭐냐면 이 부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날 때 이게 뭐야? 딸내미는 일단 필요 없어. 아들에서만 비교야. 아들이 나올 확률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일단 아들이 태어난 거야, 일단. 그래서 전제 조건이 중요한 거야. 근데 계속 이딴 얘기가 나올 거야. 표현형이 같을 확률. 표현형은 같으면서 유전자형까지 같은 확률. 계속 이딴 게 나와.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도 항상 얘기하시지? 국어를 잘해야 돼. 특히 생명 유전 파트는 국어를 잘해야 됩니다. 자, 아무튼 이거는 내가 문제 나올 때 다시 한번 얘기해 줄 거니까 그때 좀 보기로 하고, 지금까지 내가 얘기한 게 206, 207, 210, 212, 213까지 한 겁니다. 단 제일 중요한 게 하나 남았어. 뭐가 남았냐? 우리들이 지금까지 보는 요 새끼. 자, 이것만 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 황색이다, 둥근 모양이다 라는 거는 황색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R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라지냐 스몰이냐에 따라서 황색이냐 녹색이냐 결정되는 거지. 이런 유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단일 인자 유전이다 라고 불러요.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녹색이니 황색이니 이걸 결정하는 거는 유전자가 R 중에서 라지 R이냐 스몰 R이냐에 의해서만 결정되죠. 근데 문제가 있어. 혈액형.
혈액형을 결정하는 건 A야, O야, B도 있어. 즉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가 한 쌍이 넘어와. 이러한 유전을 뭐라고 하냐면 복대립 유전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1번의 정의는 뭐냐면 하나의 유전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가 한 쌍으로만 결정되는 경우예요. 지금까지 했던 거 뭐 귓속탈, 과다증, 생맹, 혈우병 다 한 쌍으로만 되는 거예요. 너 있니 없니? 아니면 라지니 스몰이니? 근데 혈액형은 다르다고. 혈액형은 라지야 스몰이야? 아니면 A야 O야? 그게 아니야. A, B, O식 혈액형이라고 하잖아. 이 뜻은 혈액형을 결정하는 유전인자가 한 쌍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A랑 B랑 O니까 대립 유전자가 세 종류나 있어요. 이럴 경우를 복대립이라고 합니다. 복대립 유전. 이것도 근데 니네가 배웠어. 언제? 중딩 때. 이거랑 비슷한 의미가 중간 유전이에요. 봐, 흰 꽃, 빨간 꽃 교배했어. 근데 분홍색 꽃이 나와버린 거야. 흰색 꽃이랑 빨간색 꽃을 교배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쌍으로만 표현이 되면은 흰색만 나오든가 빨간색만 나와야 돼요. 근데 왜 분홍이 나왔냐고. 두 개가 섞여서 새로운 형질이 될 거죠. 이런 형질을 우리는 복대립 또는 중간 유전 이렇게 불러요. 복대립 유전이 있다. 자, 마지막.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 인자가 존나 많아. 다인자 유전이라고 합니다. 다인자 유전의 제일 대표적인 게 키, 혈액형이에요. 엄마가 나에게 키에 대한 유전 인자를 줘. 아빠도 줘. 그럼 만약에 키가 단일 인자 유전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키가 큰 새끼랑 작은 새끼랑 둘밖에 없어요. 단일 인자로만 결정되니까. 크든가 작든가 이거 말고 없어. 근데 혈액형처럼 세 가지의 유전자가 관여한대. 그럼 키가 존나 크든 중간이든 약간 작든 존나 작든 이거밖에 없어. 근데 솔직히 그게 맞냐? 키가 엄청 다양하잖아. 0점 몇 차이도 나고 0.0 몇 차이도 나고. 그 얘기는 엄청나게 다양한 유전자가 키에 대해서 관여한다는 거예요. 이걸 다인자 유전합니다. 다인자가 당연히 제일 어려워. 이걸 내가 다음 시간에 할 건데 너네 확률 배웠냐? 수학. 확통은 안 배웠지? 대신에 수 1인가 2에 나오나? 수상인가 수사에? 컨비네이션 하죠? 컨비네이션을 써야 돼. 진짜 못하면 죽인다. 진짜 6C3 이런 거 못하면 죽일 거야 진짜. 그 다음에 내가 한 개 더 얘기해 주면 나한테 컨비네이션 어떻게 쓰냐고 물어보지 마. 난 수업 안 할 거야 그거. 당연히 아는 거야. 7C5 안 해. 니들이 답 얘기해야 돼 그냥. 아무튼 그걸로 다인자 유전을 풀어야 돼. 그거 아니면 못 풉니다. 아무튼 요건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일단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드디어 가계도 조사 좀 이따 쉬었다 합시다. 가자.